은퇴 3년차 63세 공무원, 노후에 의외로 현금이 모자랐던 진짜 이유. 공무원 연금도 나오고 집도 있고 애들 다 키웠는데 뭐가 걱정이야. 은퇴를 앞두고 가장 많이 들었던 말입니다. 저 역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30년 넘게 성실하게 근무했고 큰 사고 없이 퇴직했고 퇴직금도 받았고 연금도 꼬박꼬박 들어오니까요. 통장에 찍히는 숫자를 보며 이제는 좀 편히 살아도 되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은퇴 3년 차 63이 된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생각이 조금은 순진했습니다. 생활이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빚에 쫓기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묘하게 이상하게 왜 이렇게 현금이 없지? 하는 순간이 반복됩니다. 자산은 있는데 현금이 부족합니다. 이게 많은 은퇴자들이 겪는 진짜 현실입니다. 오늘은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은퇴 준비의 관점에서 조금 더 현실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고정 수입은 있는데 고정 지출이 더 빨리 늘어난다. 은퇴 전에는 월급이 있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겨도 다음 달 월급이 막아줬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구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연금은 고정입니다. 그런데 지출은 절대 고정이 아닙니다. 63세의 김모 씨 전직 지방직 공무원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연금이 월 26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아내와 둘이 살기엔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병원비가 생각보다 큽니다. 제 무릎, 아내 허리, 치과 치료까지 겹치니까 한 달에 7,080만 원이 훅 나가요. 은퇴 전에는 건강을 유지하는 비용이었다면 은퇴 후에는 건강을 회복하는 비용이 됩니다. 건강보험이 있어도 비급여 항목은 여전히 큽니다. 임플란트, 도수치료, MRI 각종 검사비. 게다가 나이가 들수록 병원 방문 횟수 자체가 늘어납니다. 여기에 물가 상승까지 더해집니다. 연금 인상률은 제한적이지만 생활비는 계속 오릅니다. 특히 식비와 관리비, 보험료는 체감 상승폭이 큽니다. 결국 고정 수입은 그대로인데 고정처럼 보였던 지출이 서서히 늘어나면서 현금 흐름이 압박을 받습니다. 2. 자산은 많은데 꺼내 쓸 수 없다. 두 번째 이유는 자산 구조입니다. 많은 공무원 은퇴자들의 자산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주 아파트 한 채, 약간의 예금, 연금. 겉으로 보면 안정적입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자산이 부동산에 묶여 있다는 점입니다. 서울의 아파트 한 채를 가진 박모 씨 63세의 사례입니다. 집이 9억 원입니다. 남들이 보면 부자죠. 그런데 생활비는 빠듯합니다. 집을 팔고 작은 데로 가자니 애들 결혼식도 여기서 했고 추억이 너무 많아요. 집값은 올랐지만 그 집은 사는 곳이지 쓰는 돈이 아닙니다. 부동산은 자산이지만 현금 흐름을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은퇴 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총 자산이 아니라 현금 흐름입니다. 매달 얼마가 들어오고 얼마가 나가는지, 그리고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겼을 때 대응할 수 있는 여유 현금이 있는지. 은퇴 후에는 대출을 새로 받기도 쉽지 않습니다.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결국 현금이 곧 안정감이 됩니다. 3. 생각보다 오래 산다. 이건 조금 아이러니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오래 삽니다. 60세에 은퇴하면 90세까지 산다고 가정할 때 30년입니다. 30년은 결코 짧지 않습니다. 이 모 씨 전직 교육 공무원 64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 23년은 여행도 다니고 운동도 하고 잘 썼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 돈으로 앞으로 20년을 더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때부터는 쓰는 게 겁이 나요. 은퇴 초반에는 이제 좀 써도 되지 않은 마음이 큽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남은 시간이 숫자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의료비는 앞으로 더 늘 가능성이 크고, 간병이나 요양비용은 아직 계산에 넣지 않았고, 자녀에게 손 벌리기 싫고, 그러다 보니 현금을 지키려는 심리가 강해집니다. 통장 잔고가 줄어드는 속도에 예민해집니다. 즉, 실제로 부족한 경우도 있지만, 심리적으로 현금이 모자란 느낌을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4. 은퇴 준비의 핵심은 얼마 모았느냐가 아니다.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은퇴하려면 얼마가 있어야 합니까? 사실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매달 최소 생활비는 얼마인가? 의료비와 비정기 지출은 얼마나 예상되는가? 비상금은 최소 몇 년치가 준비되어 있는가? 자산을 현금화할 계획은 있는가? 은퇴 준비는 총액 게임이 아니라 흐름 게임입니다. 예를 들어 생활비 250만 원, 연금 수입 260만 원. 이렇게 딱 맞춰 놓으면 겉으로는 문제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자동차 교체, 부모님 병원비, 손주 용돈, 집 수리비가 한 번만 겹쳐도 바로 현금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말하는 생활비의 12년치 현금 보유가 중요한 겁니다. 마음의 안정감이 완전히 다릅니다. 오, 그럼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은퇴 후 삶은 검소함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지출 구조 점검하기. 은퇴 전 6개월은 실제 은퇴 생활비로 살아보세요. 생각보다 차이가 큽니다. 자산 일부는 현금 흐름형으로 전환하기. 예금, 배당, 연금 추가 설계 등 자산 가치가 아니라 매달 들어오는 돈을 늘리는 방향이 중요합니다. 의료 간병 비용을 따로 계산하기. 막연히 괜찮겠지가 아니라 숫자로 보셔야 합니다. 은퇴 3년 차, 저는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노후에 현금이 모자란 이유는 우리가 준비를 안 해서라기보다는 자산은 준비했지만 흐름은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출발입니다. 월급이 끊기는 순간부터는 관리 능력이 곧 생존 능력이 됩니다. 혹시 지금 은퇴를 앞두고 계신가요? 아니면 이미 은퇴하셨나요? 통장 잔고보다 먼저 현금 흐름표를 한번 써보시길 권합니다. 은퇴는 돈이 많은 사람이 편한 게 아니라 흐름을 이해한 사람이 편합니다. 다음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우리는 은퇴 후 현금 부족을 체계적으로 예측하지 못할까? 단순히 계산 실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심리학, 행동경제학, 수명통계, 건강과학이 모두 얽혀 있습니다. 6. 인간은 장기 현금 흐름을 정확히 예측하지 못한다. 노후 준비의 가장 큰 맹점은 인간의 인지 한계입니다. 행동경제학에서는 이를 현재 편향 프레전트 바이어스이라고 설명합니다. 사람은 미래보다 현재를 더 크게 평가합니다. 은퇴 전에는 나중에 조정하면 되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조정할 수단이 제한됩니다. 또 하나는 낙관 편향 아프터미즘 바이어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의 건강, 수명, 지출 위험을 평균보다 좋게 예측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크게 아프지 않을 거야. 요양원까지 갈 일은 없겠지. 의료기술이 좋아졌으니 괜찮겠지. 하지만 통계는 조금 다르게 말합니다. 대한민국 60세 남성의 기대 수명은 80대 후반까지, 여성은 90세 전후까지 예측됩니다. 문제는 건강 수명입니다. 건강 수명은 기대 수명보다 평균 810년 짧습니다. 즉, 인생의 마지막 810년은 의료비 지출이 집중되는 구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구간을 준비하지 않으면 자산이 있어도 현금은 빠르게 줄어듭니다. 7. 노후 의료비는 왜 예상보다 커질까? 많은 분들이 건강보험이 있는데 뭐가 문제냐고 말합니다. 하지만 의료비 구조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비급여 항목 증가, 도수 치료, 고급 검사, 치과 치료, 신경계관절 치료, 만성질환의 장기화, 고혈압, 당뇨, 관절염은 완치가 아니라 관리입니다. 약값, 정기검사, 합병증 관리가 누적됩니다. 간병 비용, 장기 요양이 시작되면 비용 구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월 200만, 300만 원이 추가로 들어가는 경우도 흔합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65세 이후에는 근육량이 매년 1% 이상 감소합니다. 근감소증. 근육 감소는 낙상 위험 증가, 골절, 장기 입원 활동성 저하로 이어집니다. 이 연쇄 반응이 의료비 폭증의 시작점이 됩니다. 결국 노후 현금 부족은 단순 소비 과다가 아니라 생물학적 변화에 따른 구조적 지출 증가입니다. 8. 은퇴 후 소비 패턴은 생각보다 줄지 않는다. 많은 분들이 은퇴하면 돈 쓸 일이 줄어들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연구 결과는 다소 다릅니다. 은퇴 직후 5년은 활동 소비 구간입니다.
여행, 취미, 외식, 동호회 활동, 경조사 증가. 특히 사회적 관계 유지 비용이 의외로 큽니다. 직장을 떠난 후에는 오히려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더 적극적으로 만남을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회학 연구에 따르면 은퇴 후 고립감을 줄이기 위해 외부 활동의 지출을 늘리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이 지출은 삶의 질을 위해 매우 중요하지만 계획되지 않으면 현금 압박으로 이어집니다. 9. 현금 부족의 본질은 리스크 관리 실패. 정리해보면 노후 현금 부족은 세 가지 리스크가 겹친 결과입니다. 장수 리스크. 생각보다 오래 산다. 건강 리스크. 생물학적으로 의료비는 증가한다. 유동성 리스크. 자산은 있지만 바로 쓸 수 없다. 이 세 가지는 통계적으로 거의 확실하게 발생합니다. 문제는 우리는 이것을 가능성으로 인식하지만 실제로는 확률이 높은 사건이라는 점입니다. 10. 그래서 무엇을 바꿔야 할까? 노후 준비를 다시 정의해야 합니다. 총자산 중심 사고에서 벗어나기. 나는 집이 있으니까 괜찮다. 잘못된 안정감입니다. 자산은 방패이고 현금 흐름은 산소입니다. 산소가 부족하면 아무리 튼튼한 방패가 있어도 버티기 어렵습니다. 3단계 자금 구조 만들기. 과학적으로 안정적인 구조는 이렇게 나눕니다. 1단계 생활비 계좌 12년치 현금. 2단계 중기 자금 5년 내 인출 가능한 자산. 3단계 장기 자산 부동산 투자 자산. 이렇게 층을 나누면 심리적 안정감이 확연히 달라집니다. 행동경제학 연구에서도 유동성 완충 장치가 있을 때 소비 불안이 크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건강 투자 현금 방어. 근력 운동은 단순히 건강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의학적으로 근육량 유지가 의료비를 줄이는 가장 강력한 예방책 중 하나입니다. 주 23회 근력 운동은 낙상 위험 감소 골절 감소 입원 확률 감소로 이어집니다. 이것은 단순 체력 관리가 아니라 미래 현금 유출을 줄이는 투자입니다. 11. 결국 은퇴의 핵심은 통제감이다. 노후에 가장 무서운 것은 돈이 아니라 통제력을 잃는 느낌입니다. 통장 잔고가 줄어드는 속도를 통제하지 못하고 의료비 증가를 통제하지 못하고 미래 기간을 가늠하지 못하는 상태. 이때 불안이 커집니다. 그러나 구조를 이해하면 통제감이 생깁니다. 은퇴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 확률과 구조의 문제입니다. 63세 은퇴 3년 차의 고백은 결국 이런 말로 정리됩니다. 나는 돈이 부족한 게 아니라 돈의 흐름을 과소평가했다. 은퇴 준비는 얼마를 모았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오래, 얼마나 안정적으로 흐르게 할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혹시 지금 그래도 나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 생각이 가장 위험한 신호일지도 모릅니다.